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AK 아테나이.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렇게 잠시만요. 아테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장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연패를 하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마르세유가 홈이다 보니까 좀 홈 이점을 좀 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약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 이제 연승을 하면서 현재 지금 기세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좀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홈이다 보니 좀 더 이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홈에서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지금 연달아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경기력이 지금 공격력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네, 홈에서는. 그쵸. 그리고 이제 아테네 역시 지금 현재 뭐 두 경기 연속 지금 뭐 3골 이상을 좀 넣으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르세유는 홈에서 지금 공격 흐름이 좋고, 그리고 아테네 역시 지금 공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그런 약간 기회만 잘 살린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테네가 솔직히 이제 홈에서는 좀 막강한 면모로 보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원정 경기력은 홈에 비해 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 이점을 더 받는 마르세유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이런 리그 차이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봤을 때는 마르세유 승. 네, 그 대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마르세유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이제 마르세유와 이제 아테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이제 레인저스. 자, 우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베티스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프라하라고 볼 수가 있고, 레인저스도 최근 좀 기세가 좋아요. 네, 현재 지금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리그 안에서 셀틱 D를 이어서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레인저스도 지금 폼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프라하가 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홈에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기들처럼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게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레인저스는 아무래도 운영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체코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레인저스의 그런 스코틀랜드 리그와는 어느 정도 좀 수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프라가 레인저스에 비해 전력이 좀 다소 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현재 레인저스의 폼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지금 프라가 홈이라고 해도 프라 사이드를 덥석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건 레인저스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5점 사이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스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로파리그 경기, 라쿠프 대 스포르팅. 자, 우선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도 리그에서 좀 많이 패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최근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라쿠프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탈란타 상대로 진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지금 매 경기 전승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과 원정 상관없이 득점력이 지금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공격에서 물이 오른 스포르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의 지금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지금 기록 중인 그런 스포르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이런 약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스포르팅이 지금 훨씬 더 좋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복백님 반갑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게 스포르팅이 원정이라 해도 좀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팀은 스포르팅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좀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포르팅이 좀 더 주도를 하면서 공격에서 더 두각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스포르팅이 압박 강도를 좀 높게 가져가면은 전개하는 데 있어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는 좀 스포르팅이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현재 지금 경기력, 전력 등 모두 지금 라쿠프보다 스포르팅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건 원정이라고 해도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건 스포르팅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라쿠프와 이제 스포르팅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스타드레. 만운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운화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럼 바로 지금 제가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이제 쪽지함에 안 오셨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목자님 별풍선 50개 조그만 감사합니다. 목장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오시기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그만 목자님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 자, 네, 어쨌든 한번 이제 계속 분석을 진행해 보면은
일단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테아테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자국 리그 내에서 4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런 약간 파나티나이코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복뱅언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백님 5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이게 맨날 제가 뭐 좀 더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맨날 후원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복백님. 아이고 맨날 좀 크게 좀 후원을 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결과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백님. 네. 자, 네. 아이고 텐션이 좀 올라갈 것 같네요. 500개를 갑자기 한 번에 받으니까. 아무튼 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 반면에 뭐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스타드랭의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나 성적의 승랭가님 그런 차이가 별풍선 많이 큰 것 같아요.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승랭가님 별풍선 2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일주일치 패키지 구매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쪽지를 드릴게요. 네. 이제 기간과 그런 걸 다 알려드리고. 아이고 아무튼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승랭가님. 자, 네. 지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이제 일주일치 이제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승랭가님. 네, 고마워요. 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에서의 지금 경기력이나 성적도 많이 좋지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이제 렌이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이제 공격 전개나 득점력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이제 파나티나이코스의 좀 수비를 뚫기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리그에서 8경기를 치렀는데 6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뭐 평균 실점이 1점 미만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지금 단단한 그런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파나티나이코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렌이 다소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도 수비지만 홈에서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렌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좀 우세하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입장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전력 면에서는 렌이 우세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렌의 경기력 차이, 그리고 최근 이런 양팀의 흐름까지 고려를 하면은 원정에서 렌이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뭐 무승부, 그리고 이제 2.5 기준 이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프 대 이제 세르베트. 자, 우선 이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리그 팀으로 최근 홈에서는 계속해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약간 좀 세리프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최근 로마한테 이제 대패한 거를 제외하면은 자국 리그 내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신보다 이제 좀 체급이 훨씬 높은 팀 상대로는 좀 고전을 했지만 뭐 이제 비슷하거나 좀 낮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세르베테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우선 이제 최근 두 팀 다 지금 클린시트 경기가 많을 정도로 이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 팀의 수비를 봤을 때는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물론 뭐 이제 유로파 리그 대회에서는 이제 로마와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상대로 이제 두 팀 다 좀 크게 깨졌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유로파 리그 한정해서는 좀 실점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뭐 이런 약간 두 팀의 지금 맞대결이라고 한다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쵸. 자, 그래도 일단은 스위스 리그와 이제 몰도바 리그는 어느 정도 이제 리그 수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리프에 비해 세르베트가 좀 더 전력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도 지금 연승 중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세르베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세르베트 프랜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 언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제 양 팀 다 리그 내에서는 수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경기를 치를 때 다소 좀 템포가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거는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프 대 세르베트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리그 네. 레버쿠젠 대 이제 카라바흐. 자, 우선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지금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지금 다른 강팀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 출신 팀으로 최근 리그나 대회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지금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국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그런 카라바흐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리그 내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레버쿠젠과 카라바흐의 좀 체급 차이가 많이 크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리그 수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레버쿠젠이 홈에서 경기를 좀 잘 운영하면서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카라바흐가 좀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중하위권 팀 상대로 원정에서 2실점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를 고려했을 때 현재 레버쿠젠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뭐 침투 컷백, 뭐 중거리 등 굉장히 공격 패턴도 다양한 그런 레버쿠젠을 네. 강원 감독님, 무슨, 일본 받으면이 무슨 말이시죠? 1일본이요? 1일본 같은 거로 하면은, 제가 이제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오후 경기,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는 NBA 조합까지 제가, 네, 드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별풍선 50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공격 패턴을 겸비한 그런 레버쿠젠이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레버쿠젠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로는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카라바흐의 약간 득점력에 따라서 이제 갈리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레버쿠젠이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점을 고려했을 때는 레버쿠젠 승에 마인승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네, 첫 번째 알크마르 대 이제 아스톤 빌라. 자,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연승 중으로 지금 네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지금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감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원감자님 별풍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5경기랑 이제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조합법 및 추천표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많이 잘 안 왔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감자님. 자, 네,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좀 한번 이어가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그런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지금 다소 아쉽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정에서의 그 아스톤 빌라가 크게 좀 믿음이 간다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경기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원정 경기력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알크마르가 일단 이제 홈이고,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 위주로 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스톤 빌라에 비해 점유율이 뭐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어느 정도 측면 공격이나 그런 뭐 침투 플레이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좀 더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지금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는 알크마르와 달리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수비가 다소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침투에도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전력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약간 이런 원정 아스톤 빌라의 좀 아쉬운 좀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도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홈에서 알크마르가 우세한 경기를 치러도 좀 크게 이상할 건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쪽보다는 그 알크마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크마르 프렌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크마르와 이제 아스톤 빌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루도고레츠. 자, 우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르키예 리그 1위로 현재 지금 리그 전승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기준 지금 9전 9승으로 이제 9경기를 치렀는데 9경기 다 네, 지금 승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승뿐만 아니라 이제 홈에서는 매 경기 3골 이상을 넣을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리그 내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일 정도로 수비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좀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매년 자국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리그 내에서는 거의 좀 원탑의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지금 현재 5위로 이전 시즌들에 비해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좀 경기력도 많이 좀 올라오지 않은 그런 루도고레츠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일단 이제 티르키예 리그와 이제 불가리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리그 차이도 어느 정도 나고, 그리고 현재 지금 페네르바체가 지금 공수 방면에서 최상의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도고레츠가 좀 원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게 전력 자체도 지금 페네르바체가 지금 많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루도고레츠에 비해.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흐름, 전력, 이제 공수 밸런스 모두 다 지금 다 우세하기 때문에 페네르바체가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페네르바체 승, 그리고 이번에 핸디로는 네, 1-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페네르바체 승에 마인승에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페네르바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헬싱키. 자, 우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첫 경기부터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이제 좀 다소 이번 시즌에는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리그 기준으로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펜하임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약간 이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처럼 좀 빠른 발을 통한 좀 침투 플레이나 이제 컷백이 많이 살아나면서 지금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공격 폼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여전히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지금 2경기 치렀는데 1무 1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제 2경기 연속 리그에서도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론 약간 지금 헬싱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어느 정도 높은 골 점유율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 프랑크푸르트의 좀 공격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침투나 좀 컷백을 통해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좀 헬싱키의 수비를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제 헬싱키 역시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주전 골키퍼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다소 좀 흔들릴만한 요소가 있다. 네, 이 점도 좀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지금 양 팀의 분위기도 많이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지금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홈에서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 승,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인데 한번 오바 볼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헬싱키가 이제 득점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아무래도 3.5라고 해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5 기준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네, 유로파리그 경기죠. 물대 대 이제 BK 해켄. 네, 요거는 이제 해켄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좀 득점력도 많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헨트 대 브레이다. 네, 요거는 이제 헨트 승. 그리고 이제 핸디로는 마인 승. 그쵸.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오바. 그쵸. 아무래도 일단 이제 브레이다가 지금 굉장히 성적도 많이 안 좋고 수비도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헨트가 좀 무난히 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헨트 승 마인 승의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풀젠. 네, 이 경기는 네, 디나모 자그레브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스키 대 이제 레기아. 네, 요거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한번 무승부 도전하거나 어누마로 접근하려면 저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네,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